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은 제시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법들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답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한정된 오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계의 오류는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오류라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오류는 오답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 중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정보의 오류와 한계의 오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가 오류가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체 정보 중에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을 인용했는데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분명한 동사 사용하기 그리고 제한된 어투 사용하기 이거 모두 다 정보의 오류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삭제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중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삭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요, 결국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전이된 오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보의 오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삭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이된 오류 중 두 번째 한계의 오류입니다. 한계의 오류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불가능, 예외 인정 안 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의 오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함, 예외 없음, 불가피함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나는 사장님께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라는 것들은 바로 불가능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의 개입 사례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당신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죠.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게 바로 한계의 오류의 개입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업상담 시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한계의 오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한계의 오류는 예외 인정 안 하기,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이게 세 개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3번 왜곡되게 판단하기입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 중 저항감 재인식 하기 및 다루기 기법입니다. 자, 저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운유 사용하기 이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저항을 한다는 건 대부분 이야기를 비비꼬죠. 이렇게 변형된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것도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 기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 이 의미 있는 기법은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한테 사용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리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 사용하기요. 가정 사용하기는 뭔가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고 혹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질문을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법이 되는 거고요. 이미 실현됐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방적 인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업이 됐는데 직업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질문 이건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 그거보다는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혹은 좋아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혹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이 좋은 질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의미입니다. 침묵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침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침묵은 대개 긍정적이고 수용 형태다. 아닙니다. 대체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거절의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생각의 반영이다. 생각을 반영하려면 뭔가 말을 했겠죠. 침묵과 반영은 상관없고요. 생각을 뭔가 정리하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침묵의 이유요. 개인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 저항 혹은 불안 때문에 침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뭔가 확인을 바라거나 혹은 상담자의 해석 등을 기대하면서 침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담자가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 대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피로 회복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과 개입이요.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 부족에는 어떤 타입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단어와 인지적 오류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지의 정확한 의미예요. 인지의 의미는요. 모든 두뇌 활동을 인지라고 부릅니다. 자, 요즘은요, 치매라는 말 대신에 인지력 저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지적 명확성 부족이 아주 심해지면, 치매랑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인지의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지적 명확성의 원인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결정 장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도요. 역시 치료하고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경미한이란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신건강 문제 경미하더라도 치료하고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가정된 불가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못해요 하는 거예요. 자, 난 시험에 합격 못해요. 나 단념했어요. 친구가 안 된대요. 이렇게 계속 가정된 불가피성, 단념, 못해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의 해결책은 네 친구 말이 틀렸어.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든가 아니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논리적 분석과 격려가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한 개입 방법이고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적 상상을 제공하면, 즉 지지해주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지지해주면 그 말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지지적 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입니다. 일종의 어린아이처럼 자기인식이 부족한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가장 비근은 얘가 뭐냐면 이소무화 같은 거 들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소무화 들려주면 굉장히 애들이 자기인식이 좋아지잖아요. 그 경우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원인과 결과를 착오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 막 뒤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면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거 원인, 결과가 없이 막 뒤죽박죽인 거죠. 원인, 결과 착오입니다. 요 경우는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죠. 자, 요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 착오를 개입하는 거죠. 착오에 의한 명확성 부족을 개입하는 거죠.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 구체성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팔랑귀처럼 남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 어렵대요. 남들이 다 그래요. 친척도 그래요. 이렇게 그냥 구체성은 없고 남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게 구체성의 결여고요.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바로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기입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이요. 자기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인식이 부족한 사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 이솝우화처럼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내담자 사정 중 동기 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대부분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점수 매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보고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성공에 대한 낮은 동기 보유자, 그러니까 특별히 성공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 첫 번째,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중요성 증가시키고요. 두 번째, 내담자랑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같은 거 성공 사례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답 케이스 직업 대안 규명하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어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 대안 규명하기 해당하지 않는 오답이고요. 또 다른 방법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증가시키고 확신 증가시키고 장점 강조하고 격려하고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고 자 대표적인 오답이요.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최종 정리합니다. 낮은 수준의 수행 강화 틀린 거고요. 직업 대안 규명 틀린 겁니다. 상담의 구조화는요, 뭔가 틀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될 요소는요, 우리 상담은 목적이 이런 거고요. 이러이러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우리 책임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또 비밀 보장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상담 목표 알려주고, 앞으로 상담 일정이나 장소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씩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의 구조화 작업입니다. 상담의 구조화 작업에서는 내담자의 성격이나 상담 기법 같은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기본적인 기대를 서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담에 대한 모호함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내담자한테 이런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할이나 책임 같은 걸 설명해주고, 혹은 제약, 그러니까 상담 일정이나 장소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책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바로 상담의 구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약을 강화한다라는 말 자체에 너무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 같은 거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상담의 구조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상담의 목적, 제한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